당신의 마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회 봉사의 현장에서 그동안에 우리 인재 영입위원들과 네, 이번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되는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염동열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넓고 해서 선거운동 바쁘실 텐데. 네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19대 국회부터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계신데요. 태백과 횡성, 영월과 평창 그리고 정선까지 맞죠?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예. 이 지역구 모두 돌아보고 오셨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재작년서부터 이제 불평 불만이 좀 시작되고 아마 작년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절망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까지 최고의 어려웠다. IMF 때부터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 민생 특히 이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21대 총선 2달 반가량 남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또 인재 영입 혁신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 보니까 지난해에 8명 한꺼번에 이렇게 됐고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1호, 2호 이렇게 붙였대요. 아니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고요. 예. 1차, 2차, 3차 1차, 이렇게 3차. 이렇게 해서 6차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영입했을 때 어떤 기준 또 어떤 방향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정책과 또 새로운 당으로서의 면모를 저희들이 일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과거에 청산이 없었다, 용서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이번 인재영입은 우리 당을 혁신시키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왔던 충분한 역할을 해왔던 분들을 찾는 이제 국민 속의 영웅을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자 편에 서 있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그런 소외와 약자층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찾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생활 정치. 결국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또 학교를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영이라고 할까, 교육, 관광, 또 경제, 외교, 안보 등등의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참여와 국가 경영으로 나누어져서 보통의 시민들이, 보통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룸을 만들어서 함께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다고 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역할, 정체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에 부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영입을 했다. 저희 당의 존립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갈 때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참여, 국민 전체를 보고 우리가 영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김은희 씨를 영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아젠다보다는 여당의 아젠다였던 미투 관계. 또 이종원 씨를 저희들이 영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의 아젠다를 가졌던 이런 그 산재의 내부 이제 신고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재 영입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스카우트제를 한다고 해서 수락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재 영입에 있어서 좀 더 공을 들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 당은 이제 통합의 문제가 있고 또 비례 한국당에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커졌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김은희 씨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만 생각해도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주변에서 왜 그 당에 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을 설득하는데 많이 피해요. 전화를 했더니까.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드렸더니까 9시에 만나자. 그래서 제가 그럼 9시까지 기다리겠다. 터미널에서.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12시에 올라간다. 그래서 행신역에 12시에 아마 기차역에 도착한다고 해서 또 특히 김은희 씨는 미투의 피해자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 나이도 아직 20대죠? 예, 29살입니다만 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신역에서 밤 12시에 만나서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리고 지금 김은희 씨 코치가 하는 일들을 저희 당에서 충분하게 뒷받침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김은희 씨가 극적으로 허락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야 또 모든 정당들이 뭐 청년 미래 이런 구호를 내치면 청년층 주로 인재 영입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하신 이제 미투 체육계 미투 최초로 했던 김은희 씨라든가 네네. 또 지성모 씨, 예, 네네. 네. 그 목발 짚고 네네. 이제 트럼프 연설장에서 이렇게 만세를 쳤던 그 두 사람의 경우에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네. 청년층 영입 그런데 앞으로 인재 영입 좀 어느 분야 어떤 계층이 좀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저희 초반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뭐 영웅이랄까 수군 영웅이랄까 이분들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반 정도에는 국가 경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경제, 교육 등등의 국가 경영인들을 저희는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국민 감동 스토리와 생활 정치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 저희들이 평균 나이로 한 40대 그리고 30대,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다른 당 얘기입니다만은 네네. 오늘 좀 뉴스에 초점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원정권 씨. 네네. 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인정입 과정에서의 검증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어떤 스토리를 보고 영입하는 겁니까? 다른 검증 같은 것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마 민주당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입장도 못 되고. 다만 저희는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대개 국민과의 소통을 했던 분들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하고요. 과연 이것이 국민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소신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당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을 저희 의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쓴다고 한다면 지도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어느 정도 그때는 이미 이제 검증이라고 할까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만나서 확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네, 앞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설 연휴 이전에 한번 만나자 공식 제안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 인재 영입의 분야만 제가 몰입을 해서 제 분야 외에는 제가 잘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아마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께서 잘 만나서 그래도 보수의 대통합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젠가요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또 다른 그 신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애초에 얘기했던 포괄적인 의미의 대통합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귀가 맞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결정체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좀 나기 마련입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대화하고 함께 한다면 저는 김문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새로운 신당도 큰 틀에서 보수에 대해 통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건전하게 너무 좋은 쪽으로만 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저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또 충분한 여러 가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한국당이
비례용이죠. 비례용 정당, 미래한국당 창당 속도 내고 있는데 그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영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한국당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쪼개서 역할 분담하는 겁니까? 저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대충 예측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인재 영입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도도 있고 또 국민노동에 잘 한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틀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한국당도 인재 영입이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뭐 그쪽에 다른 추진위원장이든 영입위원장이든 새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명이나 그런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여기에 영입되신 분이 비례한국당에도 함께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비례한국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 입성하시면은 3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인 염동열의 포부, 의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개 구분을 이렇게 담당하시죠. 네.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지역 국회의원은 특히 민심을 네. 정확하게 전달해내는 것, 그걸 통해서 국가가 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조율과 화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조율과 화합, 그래서 하나의 여야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또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이고 또 기대하는 또 제 정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마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요. 네. 또 이제 새롭게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영입을 보시게 되면 네. 충분한 그런 이제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어쨌든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당이 거듭 태어나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양균형을 이뤄가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으키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